안녕하세요. 탄핵은 쉽다. 탄핵 쉽다. 오늘만큼은 탄핵 쉽단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탄핵의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미처 짚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충 설명드리고 그것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의 보도가 윤석열에게 매우 치명적인 이유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범죄라고 누구도 아닌 현 검찰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입수해서 보도하고 동시에 대통령실에서도 그게 김건희의 음성이라고 인정한 그 통화 녹취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이 통화를 합니다. 김건희가 말합니다. 여보세요? 네, 이사님, 저 땡땡땡입니다. 지금 2,375원이고요. 아래 위로 1,000주씩 걸려 있고 지금 시가가 2,350원이고 고가가 2,385원, 저가가 2,31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조금씩 사볼까요? 그러시죠? 네, 그러면 2,400원까지 급하게 하지 않고 조금씩 사고 중간에 문자를 보낼게요. 라는 통화를 합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작성한 범죄 일람표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통정 매매를 했다. 10시 41분에 영업점 단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증권사를 통해서 2,385원의 가격으로 1,000주를 매수 신청했다. 그런데 3분 뒤에 허땡땡이라는 주가 조작 혐의군에 들어가 있는 계좌가 2,385원의 그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은 물량 1,000주를 팔겠다고 매도 신청을 했다. 그래서 2,385원의 가격으로 511주가 거래 체결됐다. 그 매수와 매도의 시간 차이는 3분 5초였다. 그래서 검찰은 이것을 통정 매매, 즉 주가 조작 범죄라고 그 일람표에 적어놨던 겁니다. 그런데 증권사 직원이 언급하고 김건희가 컨펌한 2,385원의 가격, 1,000주라는 물량, 그 거래 내용이 검찰이 작성한 범죄 일람표의 범죄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2010년 1월 12일이라는 시기, 그 가격, 그 물량, 영업점 단말을 통한 거래 방식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야? 이보다 더 확실한 주가 조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돌이켜보면 검찰은 이 범죄 일람표를 작성할 때 김건희를 잡기 위해서 작성한 거라기보다는 이정필 포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들을 잡기 위해서 1월 12일자 거래는 통정 매매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 거미줄처럼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격을 올리는 짓을 했던 허땡땡이라는 계좌주가 주가 조작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 도이치모터스 재판이 열렸고 거기서 증거들이 제시되었고 그 중에 이번 김건희 녹취록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녹취록과 기존에 작성된 범죄 일람표를 크로스 체크해 보니까 이게 일치했던 겁니다. 그 크로스 체크를 해서 누가 이것을 이어버렸다?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이어버렸다. 자, 그래서 윤석열은 이 일람표를 작성한 검사를 나무랄 수도 없어요. 진실은 하나니까 그냥 맞아 들어간 것뿐입니다. 이렇게 매우 곤란한 상황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앞으로 내놓을 해명이 뭐가 있겠습니까? 빠져나갈 출구 전략이 뭐가 있겠어? 첫 번째, 그냥 뭉갠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넘겨서 사건을 종결시킨다. 두 번째, 또 거짓 해명을 한다. 어떻게? 김건희의 육성이 맞다고 이미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김건희의 녹취록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검찰의 범죄 일람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말해야겠죠. 예상컨대 검사가 또는 그 밑에 있는 수사관이 실수로 1월 12일자 그 무려 51건의 거래들이 모두 잘못 작성되었다는 궁색한 거짓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지금. 혹시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과연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 명확한 증거를 뭉갤 수 있을까? 과연 이 명확한 증거 앞에서 거짓말을,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있을까? 자, 과거 그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누가 봐도 김학이었는데 그 김학이가 얼굴이 떡하니 나와 있는 그 동영상 증거가 나왔지만 김학이는 이와 관련해서 처벌받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학이는 그 법무부 차관 정도였고 김건희는 영부인 아닙니까? 이걸 쉽게 뭉개고 거짓말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아무리 개판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안 된다. 뭉개든 말든 거짓말하든 말든 우리는 일단 특검으로 갑니다. 특검에서도 이 명확한 증거를 못 본 채 한다. 그건 완전 밀란이고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왜? 영부인의 범죄를 뭉개니까. 자, 됩니다. 이건 됩니다. 이건 됩니다. 지금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김건희를 깜빵에 보내거나, 그러니까 기소를 당하게 그냥 놔두거나, 그걸 버티다가 계속 뭉개고 뭐 거짓말 치다가 자신이 탄핵당하거나,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뭉개려면 뭉개라. 거짓말로 버티려면 버텨라. 넌 탄핵이다. 탄핵당하고 싶지 않으면 김건희를 꼬리 자르기 해라. 너 이거 잘하잖아. 자, 오늘 주말 아침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이재명의 대변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가 올린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문재인의 대변인이 이재명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명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제가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이 된 겁니다. 어떤 언론은 저를 친문으로, 어떤 언론은 저를 친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문, 친명을 나누고 갈라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대로 친문과 친명은 99%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의 문, 이재명의 명 두 글자를 늘 품고 일하겠습니다. 정치 보복의 칼을 뽑아든 야만의 정치에 맞서 문명화된 정치를 이뤄내겠습니다. 사리가 명백하고 뜻이 분명한 명문을 단 한 줄이라도 써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문, 친명 이런 프레임에 우리는 뭐 놀아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내부적으로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열린민주당의 정신, 열린 공천, 열린 인사, 열린 소통 이것을 하겠다고 천명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